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준별 테스트 레벨 1 7회차 수업을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먼저 볼게요. 이번 7회차의 문제는 인수분해에 관한 복잡해 보이는 식들에 대한 인수분해를 어떻게 할 거냐. 인수분해 치고는 조금 식이 복잡해 보인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이 정도 수준은 기본 문제에 해당된다. 이 멘트를 날리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얼마나 더 복잡해질 수 있는 문제들을, 이거보다 좀 더 복잡해지는 문제들을 얼마나 잘 해결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연습을 충분히 더 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는 기본입니다. 1번 문제부터 먼저 해볼게요. 1번 문제는 공통 부분을 찾아가는 문제인 건데 2차식 곱하기 2차식으로 되어 있는 식을 인수분해 할 때는 일단 먼저 다시 인수분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5 마이너스 9를 안에 들어있는 요 2차식과 2차식을 다시 인수분해 해보시면 얘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될 거냐면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플러스 1 뒤에 있는 2차식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될 거냐면 x 플러스 3 곱하기 x 플러스 5 그리고 나서 4개의 1차식의 곱으로 만들고 나서 이 중에서 상수항의 합이 같은 놈들끼리 다시 전개합니다. 그러니까 상수항 여기는 마이너스 1이지 여기는 5지 이 두 상수항을 더한 값이 얼마가 될 거냐면 4가 될 거고 가운데 있는 두식 요 놈은 상수항이 1이야 요 놈은 상수항이 3이야 얘네 둘이 더한 값이 얼마냐면 4야 상수항의 합이 같은 두 1차식의 곱을 다시 전개해 주시면 그래서 첫 번째 식하고 마지막 식을 다시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가 될 거고 두 번째 식과 세 번째 식을 다시 전개해 주시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 마이너스 9라고 쓸 수 있을 거고요. 찾았지 이제. 공통 부분이 x제곱 플러스 4라는 공통 부분이 발생했으니까 그래서 x제곱 플러스 4x라는 녀석을 라지 x로 치환합시다. 치환해서 식을 다시 전개해보면 x-5 곱하기 x 플러스 3 마이너스 9 전개합니다. x제곱 마이너스 2x 얼마요? 마이너스 16에다가 마이너스 24 그러면 얘를 인수분해하면 x-6 곱하기 x 플러스 4로 인수분해가 될 거고요. 그럼 여기서 라지 x가 누구였냐면 요 놈이었으니까 다시 대입해주면 주어진 식은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6 곱하기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여기서 인수분해 되는 거 다시 한 번 더 찾아보셔야 됩니다. 얘는 인수분해 안 됨. 얘는 인수분해 됨. 두 번째 있는 식을 인수분해 하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 곱하기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6으로 인수분해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A는 2, B는 4, C는 마6 다 곱하래? 다 곱하시면 답이 나오겠네요. 두 번째 2번 문제는 저 짝수 차수로만 존재하고 있는 4차식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그랬냐면 복 2차식이라고 부른다고 했고요. 복 2차식의 문제는 복 2차식의 문제를 푸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x제곱을 라지 x로 치환하거나 아니면 x제곱항을 적절히 더하고 빼서 x제곱항을 적절히 더하고 빼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꼴로 변형한다.
이 둘 중에 한 놈을 쓸 건데 정말 쉬운 문제 아니고서는 이렇게 풀리는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진짜 완전 초보적인 단계의 문제 1대 x제곱을 라지 x로 치환하는 문제지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를 만나게 된다면,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자주 만나게 되는 놈은 x제곱항을 적절히 더하고 빼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꼴로 바꾼다. 이게 대부분의 문제일 거라. 그래서 이 문제 또한 마찬가지로 x제곱항을 적절히 더하고 빼서 인수분해를 시도할 겁니다. 여기다가 얼마를 더하고 뺄 거냐, 그거를 결정하는 건 상수항인데 이 상수항이 5의 제곱이야. 그러면 x제곱항의 개수가 얼마가 돼야 되니? 플러스 마이너스 10이 돼야 돼. 그래야지만 완전 제곱식이 될 테니까. 그러면 더해서 마이너스 10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 더해서 플러스 10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x 4제곱 플러스 10x제곱 플러스 25를 만들고 나면 나는 지금 여기다가 얼마를 더하고 있는 중이냐면 얘가 이전에 비해서 9x제곱이 더해진 거니까, 따라서 식을 같게 만들기 위해서 9x제곱을 다시 빼줘야겠죠. 그러면 주어진 식은 이제 어떤 걸로 바뀔 거냐 하면 x제곱 플러스 5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3x의 전체 제곱으로 바뀔 거고요.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합차 공식을 쓸 수 있겠네. 앞에 거에다가 뒤에 거 더해주고 앞에 거에다가 뒤에 거 빼주고 인수분해가 완료되겠네요. 요거 깔끔하게 정리하시면 그게 답이 되겠습니다. 보기 2차식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치환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요 두 번째 방법을 잘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3번으로 갑시다. 3번은 문자가 여러 개 섞여 있는, 즉 xy에 관한 2차식이 나왔을 때는 x에 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입니다. 주어진 식을 x에 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보자. 3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xy 마이너스 2xy 플러스 마이너스 자꾸 왜 이래,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x x에 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합니다. x에 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x에 관한 2차식 쓰고 1차식 쓰고 그리고 상수항 써주시고, 자, x에 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다음 이 상수항을 인수분해할 겁니다. 상수항을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그 방법, 중학교 때 배웠던 그 방법, 이 3x제곱을 3x와 x의 곱으로 나누시고 뒤에 있는 이 상수항을 어떻게 나눠서 지그재그로 곱하면 얘가 될지를 상상해 보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y에다가 플러스 1을 만들어야 되니까 플러스 1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다 3 곱해야겠네. 따라서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을 밑에다 쓰고 y 마이너스 2를 위에다 쓰고 얘네들을 지그재그로 곱해주시면 그 결과가 y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y 플러스 3x 더해주시면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2y 플러스, 오케이, 좋아. 얘네들이 요 지그재그로 곱해서 결과가 가운데 게 나왔으니까 따라서 요놈 곱하기 요놈으로 인수분해가 되겠네. 이 녀석은 3x 플러스 y 마이너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y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번 테스트에 나오는 문제들은 개념적으로 봤을 때 긴 설명이 필요한 문제들이 아니고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 문제들이고요. 이 정도의 복잡한 정도는, 복잡한 축에도 안 들어간다. 이 정도는 가뿐히 해결할 수 있다
라는 느낌으로 연습을 충분히 해 주셔야 됩니다. 연습량이 필요한 문제들입니다. 4번 문제. 4번하고 5번하고 11번 문제가 3개가 똑같은 문제야. 4번, 5번, 11번 3개의 문제가 모두 똑같은 문제인데 일반적인 고차식 4번 문제하고 7번 문제하고 11번 문제가 모두 일반적인 고차당식의 인수분해 3차식과 4차식의 일반적인 모양 3차, 4차 다항식의 일반적인 형태에서 우리가 쓰는 방법은 잽싸게 한 개밖에 없어. 조립제법. 4번 문제도 5번 문제도 11번 문제도 전부 조립제법을 쓰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어진 식을 0으로 만드는 x값을 찾아봐야지. 주어진 식을 0으로 만드는 x값을 찾아봅시다. 4번 문제부터 먼저 할게요. x 4제곱 플러스 4x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세제곱? 2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 요 놈을 인수분해 할 건데 요 녀석을 인수분해하기 위해서 이 주어진 식을 0으로 만드는 x의 값을 찾아보자. 주어진 식을 0으로 만드는 x의 값이 후보들이 누구냐면 최고차항의 개수의 약수분해 상수항의 약수 이들이 요 놈을 0으로 만드는 x값이 후보들입니다. 이들 중에 하나를 가져갈 건데 그 중에서 간단한 놈 찾아가시면 됩니다. 일단 먼저 x에다 1을 대입해보자. 1 대입하면 됐네. 좋아. 그래서 x에다 1 대입하는 조립제법을 씁니다. 1, 4, 2, 마4, 마3, 1, 1, 1, 5, 5, 7, 3, 오케이, 좋아. 됐어. 1로 하나 해결했지. 그러면 이 조립제법에 의해서 주어진 식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될 거냐? x-1 곱하기 x 세제곱 플러스 5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3. 여전히 3차식이 또 나왔지. 한 번 더 조립제법을 써야겠네요. 3차 이상일 때 일반적인 3차 이상인 다항식을 인수분해할 때는 조립제법 씁니다. 요놈 가지고 조립제법 한 번 더 써봐야지. 얼마 쓸게요? 마이너스 1 해볼까? 마이너스 1 하면 오케이, 좋아, 되네. 마이너스 1로 한 번 더 해봅시다. 얘를 마이너스 1로 한 번 더 해보면 1, 마1, 4, 마4, 3, 마3, 0. 그래서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를 한 번 더 해보면 x-1 곱하기 x 플러스 1 그리고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 2차식은 우리 뭐 인수분해하는 방법 아니까 맞아. 인수분해 해주시면 x-1 곱하기 x 플러스 1 여기는 이 2차식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3. 그래서 완료해 주시면 x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x 마이너스 1에다가 x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완료하시면 됩니다. 인수 아닌 거 찾아가시면 될 거고요. 주어진 식이 특별한 모양을 띠고 있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4차식과 일반적인 3차식을 띠고 있다라고 한다면 5번 문제처럼 아무리 다른 문자를 쓰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잽싸게 조립제법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5번 문제로 한 번 더 바로 가볼게요. 5번 문제. x 세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a 3a 마이너스 2x 플러스 3a 제곱.
주어진 식의 x에다가 1 대입해볼까? 0 되는구나. 바로 알 수 있겠지. 무조건 이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출제한 이 문제들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무조건 조리지법이 통하게 돼 있습니다. 3차식과 4차식을 만났어. 3차 다항식과 4차 다항식을 인수분해를 해야 된대. 뭐라고? 조리지법이라고. 3차 다항식이랑 4차 다항식을 만났대. 우리는 인수분해를 해야 돼. 뭐라고? 조리지법. 3차 다항식과 4차 다항식을 만났어. 우리는 뭘 할 거라고? 인수분해 하기 위해서 뭘 한다고? 조리지법. 무조건 조리지법입니다. 1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a 제곱 플러스 2a 3a 제곱 아까 1 대입해서 0 됐지? 1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a 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0 오케이 좋아. 그러면 주어진 식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될 거냐면 x-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3a 제곱 요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2차식 인수분해니까 인수분해를 마저 해주시면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문제에서 뭘 요구했어? 상수항의 합이 마이너스 5래. 상수항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a 상수항의 합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a 플러스 a 얘가 마이너스 5래.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4여야 되니까 따라서 a의 값은 2라고 풀 수 있겠네요. 4번하고 5번 문제 전부 다 풀이법은 무조건 조리제법입니다. 11번으로 한 번 더 가볼게요. 11번 문제. 그래서 오히려 일반적인 형태의 3차 다항식과 4차 다항식이 나오는 문제가 한결 마음이 편해. 얘네들은 어떻게 풀겠다라는 고민을 할 게 없어. 얘를 나는 지금 어떤 방법으로 풀지? 접근하는 방법이 A라는 방법도 있고 B라는 방법도 있고 C라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풀이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모양의 식에서는 어떤 풀이법을 적용할까를 고민해야겠지만 근데 3차 다항식과 4차 다항식의 일반적인 모양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할 게 없어. 그냥 조리제법이야. 얘를 조리제법으로 어떻게 풀지를 고민하면 돼. 조리제법으로 어떻게 풀지라는 거는 여기다가 얼마를 대입하면 0이 될까를 찾아가야 되는데 주어진 이 식은 얼마 대입하면 0 되겠냐? 넣어봐. 아무거나. 뭘 넣을 거야? 제일 간단한 것부터 넣어. 1 넣고 안 되면 마 1 넣고 안 되면 2 넣고 안 되면 마 2 넣고 안 되면 3 넣고 마 뭐 이렇게 하면 돼. 1 대입해보자. 1 대입해보면 2 플러스 2 마이너스 k 플러스 k 마이너스 1 되네. x에다가 1 대입하니까 주어진 식이 0 됐습니다. 따라서 조립제법을 써주시면 2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마 3 1 합시다. 1 따라서 주어진 식을 인수분해하면 x-1 곱하기 2x 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kx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요 놈이 서로 다른 세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려면 뒤에 있는 요 놈이 이제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돼야 돼. 정수인 개수로 인수분해가 된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 2x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건 x하고 2x. 이 3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건 3 또는 1, 혹은 1 또는 3, 혹은 마 1 또는 마 3, 혹은 마 3 또는 마 1. 뭐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얘네들을 정수개수로 인수분해가 된다면 뒤에 있는 이 2차식이 인수분해 될 수 있는 방법은 총 4가지가 있네요. 어떻게 인수분해가 될 거냐면 앞에 x-1은 똑같이 그대로 있고요. x 플러스 3 곱하기 2x 플러스 1 요렇게 인수분해 될 수도 있고 지금 요거 한 거야. 상수항 3을 1 곱하기 3으로 해석했을 때를 얘기한 거야. 만약에
1 또는 3으로 인수분해 된다면 얘는 x-1 곱하기 x 플러스 1 곱하기 2x 플러스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수도 있고, 세 번째 거 요 놈이라고 한다면 x-1 곱하기 x-1 2x-3 이러면 서로 다른 세 1차식이 아니지. 얘네 둘은 같은 놈이니까 얘는 꺼지시고, 얘라고 한다면 x-1에다가 x-3 곱하기 2x-1. 얘가 인수분해 될 수 있는 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건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상수 k의 최대값을 구해보래. 그러면 k 값은 어떻게 구성이 될 거냐? 요 가운데 있는 요 놈이 될 건데, 즉 다시 얘기해서 얘를 전개했을 때, 뒤에 있는 요 놈을 전개했을 때 1창의 개수가 k를 결정하게 될 건데, 요 놈을 전개한 녀석의 1창의 개수를 봅시다. 요 놈을 다시 전개해주면 2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3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여기 이 7이라는 숫자가 k-4-k가 돼야 되니까 이때 k는 마3. 그 다음에 요 놈을 전개해 주시면, 이 녀석을 전개하면 2x제곱 플러스 얼마요? 5x 플러스 3. 그럼 여기는 이 5가 4-k여야 되니까 이때 k는 마이너스 1. 그 다음 요 놈을 전개해 주시면 2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3. 그럼 이 마이너스 7이라는 요 놈이 4-k. 따라서 k는 얼마가 될 거냐면 11이 되겠네. 제일 큰 값은 11, 제일 작은 값은 마3. 마지막에 묻는 문제가 조금 어려워지긴 했지만 3차식의 인수분해를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3차식의 인수분해는 무조건 조립제법입니다. 7번으로 넘어갈게요. 6번은 건너뛰어도 될 것 같고요. 7번. 4번, 7번, 11번이 아니고 4번, 5번, 11번이었는데. 7번으로 넘어갑시다. 7번 문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요즘에 요 문제가 너무 많이 보여서 여러분들 이 연습 좀 하셔야 됩니다. 순환 구조의 다항식 전개해서 한 문자에 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 순환 구조의 다항식을 만나게 되면 전개하고 한 문자에 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할 건데, 그때 그 한 문자를 뭐로 정할 거냐? 차수가 낮은 놈으로 정할 거다. 근데 차수가 전부 같으면 어떡할 거냐? 아무거나 잡아라. 나는 뭐로 할 건데? x로 할 거다. 주어진 식을 x에 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보자. x제곱 여기 보이고요. x제곱 여기 보이고요. x제곱으로 묶어주면 y 플러스 z 곱하기 x제곱. 그 다음에 x항 묶으러 갑시다. x항은 어디 있냐면, 어디 있냐? x항은 y제곱 마이너스 z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yz 곱하기 y 플러스 z. y제곱 마이너스 z제곱 인수분해하면 y 플러스 z가 보이니까 여기도 y 플러스 z, 여기도 y 플러스 z, 여기도 y 플러스 z가 모두 보이니까 y 플러스 z로 공통인수를 묶어주시면 y 플러스 z로 묶었을 때 x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z x 마이너스 yz. 여기는 곱, 여기는 합. 우리가 알고 있던 기본적인 2차식의 인수분해니까 인수분해를 완료해 주시면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z라고 쓸 수 있겠네요. 뭐 이 정도의 복잡한 건 복잡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연습 많이 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9번 문제로 가보면 9번은 예전에 우리 변형 공식 한번 외워두라고 했는데 제 또한 마찬가지로 순환 구조이기 때문에 저 녀석을 전개하고 한 문자에 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고 블라블라블라 풀면 되지만 9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예전에 어떤 변형 공식을 외웠냐면
곱셈 공식, 변형 공식을 뒤집어 가면 됩니다. 곱셈 공식, 변형 공식의 두 번째 파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중에서 2번인가 3번에 썼던 것 같은데 뭐 1번이라고 합시다. x 플러스 y 곱하기 y 플러스 z 곱하기 z 플러스 x를 변형하면 x 플러스 y 플러스 z 곱하기 xy 플러스 yz 플러스 zx 마이너스 xyz가 된다 라고 했던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지금 여기서 얘 물어봤으니까 이게 더 곱하면 답이네. 그래서 주어진 식을 다 곱하면 답이 되겠네요. 답은 36. 그러니까 9번 문제는 이 공식을 외워두셔서 잘 활용하시면 쉽게 풀릴 겁니다. 10번으로 넘어가서 10번 문제는 문제에서 묻고 있는 질문을 잘 봐야 돼. 문제에서 묻고 있는 질문이 저런 경우들이 잘 없어. 뭘 물어봤냐면 F1.2를 물어봤어. 이 경우 잘 없어.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이렇게 소수점 숫자를 대입해서 소수를 대입해서 얼마가 나오겠니? 라는 문제 잘 없어. 이 유형의 문제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 그래서 소수점을 대입해서 그 값이 얼마니?를 물어보는 문제는 무조건 연조립제법. 이 문제를 보자마자 바로 나는 연조립제법을 써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어떻게 하냐? 그 이유는 바로 대입하고 있는 숫자가 1.1이라는 이 애매한 숫자. 그래서 나는 뭘로 연조립제법을 쓸 거냐면 1을 가지고 연조립제법을 쓸 겁니다. fx의 개수들만 나열해 보면 1, 마6, 8, 마3, 1, 1, 1, 마5, 마5, 3, 3, 0. 맞지? 한 번 더 합시다. 1, 1, 1, 마4, 마4, 마1. 맞지? 내 잘하고 있지? 1, 5, 3, 1, 맞아? 오케이. 한 번 더. 1로 하면 1, 1, 마3. 그래서 이 연조립제법에 나와 있는 이 숫자들에 의해서 주어진 함수 fx는 어떻게 인수분해가 될 거냐? x-1의 세제곱 마이너스 3x-1의 제곱 마이너스 x-1 플러스 0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다. 연조립제법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다가 f1,1 1.1을 대입하는 거지. 1.1을 대입하면 1을 뺐으니까 0.1이지. 0.1을 세제곱하면 0.1의 세제곱은 0.001 맞지? 0.1을 세제곱하면 0.001 0을 한 개 더 썼네. 0.1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얘 하면 마이너스 3 곱하기 0.01 빼기 얘 하면 마이너스 0.1이 되겠네요. 따라서 얘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0.13에다가 0.001을 더한 거니까 마이너스 0.129가 되겠네요. 답이 없네. 내가 봤을 땐 이거 오타난 것 같은데. 아니네요. 제가 문제를 잘못 봤네요.
아니 선생님 잘못 봤어요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아유 나 진짜 이 촬영 다시 해야 되겠다. 지금 fx가 4차식이잖아. 아후 4차식인데 나는 3차식인 것처럼 했잖아. 아후 쪽팔리니까 좀 전에 했던 거 없었다 치고 다시 촬영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인 거고. 한 번 더 그냥 그대로 다시 가볼게요. 4차식이었어 4차식. 에휴 좀 이상하다 했네. 1 4차식이니까 0 마6 마8 플러스 8 마3 1을 가지고 연조립비법 4번 해야 되지 이러면. 그래서 연조립비법을 완료해 주시면 fx는 어떻게 인수분해가 될 거냐. x-1의 4제곱 플러스 4 곱하기 x-1의 세제곱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 아우 이렇게 돼야 맞지. 여기다가 1.1을 대입할 거니까 1.1을 대입하면 0.1의 4제곱에다가 4 곱하기 0.1의 세제곱 따라서 얘는 0.0041 이렇게 되겠네. 그래도 답이 없어? 답이 있네. 답은 3번. 아우, 예,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돼요. 마지막에 식을 잘못 봤네요.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처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8회차 때 뵐게요.